제발 좀 죽어줘. 그래야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성우는 아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발 그냥 죽어줘. 그래야 내가 편하지. 미정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만 고생이야.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과연 이 남편은 정말 의식을 잃은 상태일까요? 그리고 아내의 이런 충격적인 말들을 듣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부부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드라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김성우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성우였지만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을 감출 수 없었죠. 중견 건설회사 대표로서 쌓아올린 성공, 그리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식탁에 앉자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부인 박미정은 이미 1시간 전에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골프 모임이니 백화점 쇼핑이니 친구들과의 런치 미팅이니 하며 항상 바쁜 일정을 보내는 미정이었습니다. 성우는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한 게 말입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미정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 신혼 시절의 달콤함, 그리고 점점 벌어져가는 마음의 거리. 미정은 처음부터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성우는 그런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았죠. 성우가 늦게 들어오면 또 회사 일이야? 라며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 자신의 쇼핑 자랑은 신나게 하면서도 성우의 고민이나 힘든 이야기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성우는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장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봤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백반집이었지만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가 집에서 혼자 먹는 고급 한정식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죠. 사장님도 이런 데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네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진짜 맛이지. 성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정은 성우가 벌어오는 돈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셨어요? 미정이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성우가 물었지만 미정은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자신만이 홀로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버텨야지.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미정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성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마지막 점검이었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성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자 옆에 있던 김 부장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마치 멈춰버릴 것만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성우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미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걱정하며 달려올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성우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성우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죠. 환자 맥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1시간여의 응급처치 끝에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성우는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뒤늦게 도착한 미정에게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미정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죠. 그럼 언제쯤 깨어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우에게는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혼수 상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잠금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채로 바깥 세상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죠. 성우는 자신을 둘러싼 기계들의 삐삐거리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눈 하나 뜰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성우는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미정의 발걸음이었죠. 여보. 미정이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역시 아내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미정의 다음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발 그냥 죽어줘. 그래야 내가 편하지. 미정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만 고생이야.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성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정말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요? 의사가 언제 깰지 모른다고 했잖아. 몇 년씩 이런 식으로 누워있을 거면 차라리
미정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성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은 잠시 병실에 머물렀지만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남편이 언제 깰지도 모른다네. 이러다가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니야? 성우는 아내가 친언니와 나누는 카카오톡 메시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뜰 수도 없으니 그저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고 해야겠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안락한 생활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우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우는 아내 미정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목격하게 되었죠. 매일 병원을 찾는 미정이었지만 그 이유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화요일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들어오세요. 미정의 대답 뒤로 따라 들어온 것은 무속인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병실 안에 진동했고 곧이어 요란한 굿소리가 시작되었죠. 이 집 남자 주인 혼백이 떠나질 않네요. 어찌나 집착이 센지. 무속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자신이 죽기를 바라며 굿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미정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혼백이 이승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 살아생전에 욕심이 많았나 보네요. 무속인은 방울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저승으로 가면 안 되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죠. 성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리고 싶었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25년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며 굿까지 하고 있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삼신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남자 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다고. 무속인의 말에 미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1시간여의 굿이 끝나고 무속인이 나간 후 미정은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동양생명 보험회사죠? 성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 혹시 사망 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우 님이시죠? 종합보험과 생명보험을 합쳐서 총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억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했으므로 자살이 아닌 이상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성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20억이라는 거액이 지급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그 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언제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식물인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정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망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아, 그렇군요. 미정의 실망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20억. 정말 큰 돈이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성우는 아내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매장이었죠. 여보세요, 샤넬 매장이죠? 어제 봐둔 가방 있잖아요. 그거 일단 홀드해 주세요. 곧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명품 쇼핑을 생각하다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친구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까지 성우의 귀에 들려왔죠. 얘들아, 내 남편 혼수 상태야. 어머, 정말 많이 걱정되겠다. 걱정이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그동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정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편인데.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몰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격도 안 맞고 솔직히 결혼할 때도 안정적인 생활 때문이었어. 사랑 같은 건 진작에 식었다고. 성우는 아내의 진심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미정에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미정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실에 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들고 왔죠. 여보, 나 오늘 이거 샀어. 예쁘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명품 자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는지 모릅니다. 곧 이 모든 게 내 거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미정은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성우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성우는 침대에 누운 채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죠. 만약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미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성우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정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특히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핑계로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있으면 병원비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갈 텐데. 미정은 간병인에게까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미정은 병실에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중년 남성 변호사였죠. 변호사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이런 상태거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상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재산 상속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마 아내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에 대해 문의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만약 남편이 그런 일이 생기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미정의 질문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상담이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게 되고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제가 다 받는 거죠? 미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고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요. 시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이 강남 아파트와 회사 건물, 그리고 경기도 땅 몇 필지가 있네요. 대략 시가로 쳐도 10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억이요? 미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게다가 회사 지분과 각종 금융 자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부채요? 글쎄요, 회사 대출은 좀 있을 텐데. 성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죠.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한 대출금이 상당했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상속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변호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환자분이 생존해 계시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변호사는 미정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준비는 당사자가 의식이 있을 때 유언장 작성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상속신고는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가 나간 후 미정은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억에 보험금 20억까지. 와, 정말 큰 돈이네. 미정의 흥분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성우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 미정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우의 회사 직원들이 문병을 왔을 때의 일이었죠. 사모님, 사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혹시 회사 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 무슨 회사 일이 중요하겠어요? 미정의 무책임한 대답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중요한 계약 건들이 있어서. 아이고, 귀찮게. 그런 건 나중에 남편이 깨어나면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미정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평생 키워온 회사를 아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후 미정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야. 어떻게 하면 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을까? 성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응,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당분간 쓸 돈이 필요해. 위임장?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만드는 건데? 미정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 도장만 있으면 돼? 그럼 쉽네. 어차피 집에 남편 도장 있으니까. 성우는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정말로 성우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5천만 원 정도는 문제 없겠지? 미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돈을 빼냈죠. 하지만 그 돈은 병원비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그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을 좀 더 불려놔야지. 어차피 곧 다 내 거가 될 텐데. 하지만 미정의 투자는 연이어 실패했죠. 주식은 폭락했고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손해보면 안 되는데. 빨리 더 큰 돈을 만져야 해. 미정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고 성우는 아내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미정의 투자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어.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고 했어. 미정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무모한 투자를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미정이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도장 가져와야겠어.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미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우 명의의 계좌에서 더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가야 했거든요. 병원비가 추가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될 거야.
다음 날 미정은 정말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성호의 도장과 위조한 위임장을 들고 말입니다. 남편이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병원비로 1억 원 정도 인출하려고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빼낸 1억 원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미정이 귀동량으로 들은 정보는 모두 틀렸고 투자한 종목들은 연일 하락세를 보였죠. 이상해,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미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미정은 또다시 성호의 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5억 정도 필요해요. 성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다니. 이번엔 정말 확실해. 내부 정보라고 했으니까 틀릴 리 없어. 미정은 새로 빌린 5억 원마저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미정의 투자금은 거의 전부 날아갔죠.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미정은 병실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순식간에 15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몇 천만 원인데. 미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 인간. 살아있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미정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좀 죽어줘. 그래야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성호는 아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미정은 이제 매일 병실에 와서 성호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줘.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나만 고생이야. 간병인조차 미정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성호의 인공호흡기 쪽으로 다가간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봤자. 미정은 손을 뻗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성호는 아내의 그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죠.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성호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미정은 의료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명치료 중단 같은 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 성호는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사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대답에 미정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상담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곧 강제 집행까지 당할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미정은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묘한 복수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돈으로만 생각했던 미정이 결국 그 돈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이었죠.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냐? 절망이 뭔지 똑똑히 느껴봐라. 하지만 성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본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짜 복수를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미정은 아직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죠.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는 원금 상환 독촉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미정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3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미정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배신한 미정이 고통받는 것이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산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야, 안녕하십니까? 성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대학 동기이자 의사인 정민호였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이 병원 계신 줄 몰랐네요. 미정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성호 담당 의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민호의 말에 성호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미정이 가식적인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민호는 성호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네요. 특히 오후에 불안정해지는 패턴이 보입니다. 성호는 민호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미정이 병실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미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민호의 설명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미정이 나간 후 성호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내 말이 들리면 눈을 깜빡여봐. 성호는 온 힘을 다해 눈을 깜빡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놓치지 않았죠. 아주 미세한 눈꺼풀의 떨림을 포착한 것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너 의식이 있지? 민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호는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려 노력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민호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잠금 증후군이구나.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 민호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뇌파 검사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민호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성호의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청각과 관련된 부위는 매우 활발했죠. 성호야, 이제 비밀 훈련을 시작해보자. 민호는 아무도 없을 때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락부터 시작할 거야. 조금씩 움직여보려고 노력해. 성호는 민호의 지시에 따라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며칠 후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미정은 성호의 담당 의사가 바뀐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의사를 바꾼 거예요? 전 의사 선생님도 괜찮았는데.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성호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성호와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스는 한 번, 노는 2번 깜빡여. 이렇게 해서 둘은 소통을 시작했죠. 성호는 민호에게 지난 2달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전달했습니다. 미정의 배신, 재산 횡령, 자신을 죽이려 한 시도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야? 미정 씨가 그런 짓을? 성호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겠다. 병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을까? 민호는 성호의 복수를 도울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녹음기를 성호의 침대 밑에 숨겨놨습니다.
이제 미정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이 녹음될 거야.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만들자. 성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것이었죠. 그날 오후 미정이 병실에 왔을 때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이제 진짜 못 버티겠어. 집까지 날아갈 것 같다고.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도 모르게 끝내버리면 안 될까? 미정의 무서운 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도 받고 빚도 정리하고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데 성우는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야.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해. 성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저 여자를 법정에 세우겠어. 성우는 친구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민호와 성우의 비밀 재활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의 손가락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이제는 간단한 손짓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대단해, 성우야. 이 정도면 곧 말도 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성우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날아왔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미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미정은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우의 생명유지장치를 바라보더니 무서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그날 밤 늦은 시간 미정은 간병인을 집으로 보내고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미정은 성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떨리는 손으로 인공호흡기를 만졌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의도를 파악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몸을 완전히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호가 설치해둔 비상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을 뿐이었죠. 여보,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둘 다 편해질 수 있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인공호흡기의 플러그에 손을 뻗는 순간 성우는 온 힘을 다해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의료진들이 병실로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미정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버튼이 눌린 것은 성우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신호였거든요. 부인,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곁에 있고 싶은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미정이 나간 후 민호는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뭔가 일어났지? 미정 씨가 뭔 짓을 하려고 했어? 성우는 2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위험했다는 뜻이었죠.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우리가 서둘러야겠어. 민호는 그날 밤부터 성우의 집중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해. 그 여자가 다시 시도하기 전에 말이야. 성우도 절박한 마음으로 재활에 몰두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성우의 회복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의 의지력을 극대화시킨 것이었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속삭일 수 있게 되었고 팔과 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성우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감격했습니다. 성우야, 정말 기적이야. 이제 진짜 희망이 보여.
둘은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죠. 미정이 모든 걸 녹음했지? 성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응, 다 했어. 굿하는 장면, 보험금 문의, 심지어 너를 죽이려 한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 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정은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다른 방법은 남편의 죽음뿐이었거든요. 왜 그날 밤에 실패했지?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해. 미정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수면제를 링겔에 넣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미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미정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성우야, 미정 씨가 뭔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언제? 성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자. 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줘. 성우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정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25년간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성우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죠. 민호는 변호사와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폭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는 충분했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이야. 성우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동시에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병실에 수면제가 든 물병을 들고 왔죠. 오늘은 정말 끝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 성우의 모습을 말입니다. 어떻게? 미정은 충격으로 물병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여보, 언제부터? 미정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부터야. 내가 굿하는 것도, 보험금 알아보는 것도, 내 돈 빼서 투자하는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한 것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성우의 말에 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가 경찰관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박미정 씨를 체포하겠습니다. 체포요? 미정은 황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남편이 혼수 상태였는데 어떻게 증언을?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요. 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미정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당신이 구술할 때 제발 죽어달라고 한 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망 시 20억이냐고 물어본 것, 그리고 어젯밤에 나를 죽이려 한 것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성우는 휠체어를 타고 미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사랑했는데 나는 내게 그저 돈벌이 기계였구나.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인공호흡기를 끄려던 그것도 오해야? 미정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절망적?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명품 가방 사러 다닌 게 절망적이었다고? 성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병원 회견장에서 성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지난 3달 동안 혼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아내는 저의 죽음을 간절히 바랐고 제 재산을 훔쳐서 투자에 탕진했으며 급기야 저를 직접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성호의 증언에 기자들은 술렁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호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제발 그냥 죽어줘. 그래야 내가 편하지. 미정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남은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호의 마지막 말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미정의 변호인도 할 말이 없었죠. 피고인 박미정에게 상속 사기,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미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미정이 마지막까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특히 배우자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은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성호는 법정에서 미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이제 내가 감옥에서 진짜 절망이 뭔지 느껴봐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6개월 후 성호는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 대신 소박한 한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구나. 성호는 마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성호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성호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소중한 건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마음이었어. 그렇게 성호는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배신한 아내는 차갑고 외로운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며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고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등에 칼을 꽂는 상황.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있다는 것이죠. 성호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토리의 깊은 여운을 받으셨다면 무료이니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